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대폭락은 오히려 리밸런싱 플러스 옵션 만기 때문 지금은 버틸 때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 많은 분들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물론 AI 버블론에 대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좀 또 크게 하락이 나와줬죠. BTQ 테크놀로지스를 다행히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낙폭을 키울 때는 20% 30%도 굉장히 간단하게 키우는 게 미증시기 때문에 이거는 큰 낙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찌됐든지 이걸 통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면은 현재 차트 자체가 상방 추세는 단기간 이탈이 나오긴 했어요. 단기 지켜주던 구간자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탈을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기존에 지켜줘야 되는 전고점 때는 아직까지 지키는 모습. 그래서 실스크 같은 경우도 현재 전고점 때는 지키는 모습이고요. 아이온큐도 그렇고 일단 전저점 이탈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낙폭만 키워준 상태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낙폭을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깨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감은 충분히 들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양자 컴퓨터의 하락을 가지고서 이런 내부자의 매도 때문이라는 분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12월 11일에 가지고 이제 내부자의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늘 말했던 게 현재 내부자 같은 경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게 얘들도 사람입니다. 100%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기들도 이제 돈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내가 IC대로 하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자 역시도 다른 기업에 더 좋다라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과거부터 내부자의 거래가 나와도 어떻다. 주가는 무너지네 하다가도 결국에는 반등했던 거고 심지어 과거 이제 25년 들어서는 이 당시에 내부자 거래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온큐 주가 끝났다라고 했지만 주가는 더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보다시피 오히려 주가의 첫 번째 급등이 나왔을 때는 내부자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물론 추세상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등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아이온큐 자체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양자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악재는 절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진짜 악재는 단 1도 없고요. 현재 아이온큐라는 이 기업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시장은 이제 옵션에 대한 옵션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지금 크게 흔들고 있잖아요. 특히나 크게 흔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고점 리스크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회원분들에게 이제 장전에 이제 그 옵션을 통해 가지고 미 증시에 대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업로드했던 게 뭡니까? 지금 상당 구조가 반등의 제약 요인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반등하더라도 추격이 붙기가 어렵고 반등이 나올수록 옵션 만기와 함께 이런 포지션을 봤을 때는 매도 물량 출회가 되기 쉬운 구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지켜줘야 될 바닥대 구간대를 이탈된 경우에는 매도 압력이 급격히 강화될 수가 있는 구조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있어 종합적으로 천천히 오르거나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시장. 그래서 현재는 이제 수급 구조들 미국 증시를 완만한 반등보다는 방향성 결정 이후에 빠른 움직임에 더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보다는 어느 가격대를 지키고 어느 가격대를 이탈하는지가 다음 시장, 다음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뭐예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켜줘야 될 구간대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옵션 가격에 지켜줘야 될 못하니까 매도 압력이 커졌다라는 거겠죠. 지금 감마표만 본다 하더라도 전날과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더 이제 많은 분들이 공포 심리가 추가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이전에 이제 어제 제가 옵션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렸던 게 이게 기존 이제 아이온큐의 감마표였죠.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확 바뀌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늘었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감마 노출에 대한 이런 부분 보면은 이게 60만, 이때는 100만까지 올라가죠. 100만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뭐 엄청나게 얘가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늘긴 했어요. 근데 이전에 이 하락 매도 압력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락을 하면서 이거 건드려 버리니까 뭐가 나왔다. 시장가 매도 하방 압력이 커졌다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지금 이런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순간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물량이 한번 싹 다시 쌓이는 모습.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50달러까지 해가지고 뭘 키우고 있습니까? 매도 하방 압력을 키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보통의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12월 19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기를 앞두고 무너지는 포지션이라고 보는 게 좋고,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실시간 감마 노출을 본다 하더라도 이런 마켓 메이커스의 매도, 이런 매도에 대한 잔량이 여기에다가 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말했지만 이걸 더 깨버리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게 나쁜 거네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더 깨버리는 순간에는 뭐가 된다. 이 매도 하방 압력이 또 가속화되면은 마켓 메이커스 입장에서 손실이 또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구간은 지키려 할 것이고요. 여기서 매도 압력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달러에 대한 매도 압력이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마켓 메이커스가 억지로 이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만드는 건 아니고 이게 옵션 만기에 다가옴에 따라서 이 중간값에서 이게 포지션이 형성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리밸런싱의 영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은 아이온큐의 단기 차트를 보면은 최근 이제 2개월간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딱 지금 구간대가 어느 정도 중간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값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상대적으로 중간값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이 되었던지 아니면 옵션 참가자가 되었던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팔아도 본전이거나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리밸런싱이라는 건 뭡니까? 수익인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현금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현금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하지만 지금 시장은 보통의 현금보다는 비중이 더 많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런 구간대가 사도 본전, 팔아도 수익인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 팔던지 사던지 이런 리밸런싱 효과로 인한 기관이라든지 옵션 참가자들은 뭐 한다? 부담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물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스 입장에서는 뭐 한다? 이 가격대를 머물게 하려는 직적인 구조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켓 메이커스는 뭐라 했습니까? 선물 옵션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팔게 된다라고 하면,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값을 맞추는 게 최소한의 손실이고 돈을 버는 거다.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마켓 메이커스는 잃는 구조다. 그래서 현재 이 중간값으로 맞춰놓는 다시 한 번의 그런 이 리밸런싱 효과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어제 가장 거래가 많았고 이거 제가 이걸 또 안 바꿨네요. 이게 지금 44.5달러대고 이것도 그럼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얘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이제 체결되고 이런 이 가격이 순간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거네, 점진적인 거. 그러니까 공포 매물이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가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니까 해지 매물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좋은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거. 44.5, 이거 맞나? 예, 2만 프리미엄 2만, 이거 아닌데, 잠시. 제가 그거를 캡처해놓고 일로 안 넘겼나 보네요. 잠시. 제가 지금 선물 옵션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은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이 물량이 증가했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 매물보다는 해지 매물이라 보는 게 좋고, 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45, 사실 이 구간대가 제일 중요해요. 이 구간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이 거래량이죠. 거래량과 이제 미체결, 이게 가장 많은 구간대가 4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조정 주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얘가 확 이게 아니라는 건 뭐다? 지금 이게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고, 특히나 보면 이게 미체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거래량이 애초에 미체결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그냥 선물 옵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려고 하세요. 이 거래량이 이제 이런 미체결 약정보다 작다는 거는 이게 하락 배팅이 아니라 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뭐 한다. 보험을 그러니까 오히려 하방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해지 매물 보험을 조금 들어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 증가하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것. 그러니까 급격하게 가격 상승 탄력이 나오지 못하는 거는 이미 보험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놨고 이제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옵션 만기에 따른 지수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푹 가격은 비싸지지만 이게 지금 비싸지는 구간대가 올라가니 빠지고 올라가니 빠지고 더 안 깨진다는 건 추가 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체결 약정이 어쨌든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신규 물량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규. 그러니까 미체결이 이게 거래량 이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하면 뭐가 되냐고 하면은 신규가 유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체결 약정 이게 그러니까 미체결이라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청산이에요. 체결된 상태에서 청산. 그래서 지금 청산이 안 된 것. 그래서 거래량도 늘고 이것도 같이 는다라고 하면 신규 공포 매수 물량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지금 이제 어제 쌓여있던 계약이 더 많고 갑자기 하방으로 본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해지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 체결되고 이런 시장 하방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아이온큐라는 이 현재 지금 어제 하루 이 시간대별로 본다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콜이 더 많습니다. 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45달러에 대한 행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콜이 훨씬 더 많아요. 무엇보다 풋보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라 해야겠죠. 거래 자체는 콜이 많고 전체적인 자금 자체는 풋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지금 보다시피 장 시작하고 거래가 이제 순간 급증하면서 밀렸어요. 밀리면서 지금 풋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가격 자체. 풋도 계속해서 오히려 증가하지만 가격 자체는 방어하고 있다. 거래는 증가하지만 이 현재 주가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옵션을 통해서는 해지 방어를 하지만 보통은 이제 현물로는 매수를 받쳐놓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에 대한 이 공포 물량보다는 어제는 뭐였다? 아이온큐가 공포다가 아니라 이 단기 변동성.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단기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로서 해지 방어 포지션이 지금은 좀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자 컴퓨터의 악재는 아니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에 진짜 악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찾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무런 악재도 없으니까. 이 기업에 어떤 악재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뭐라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악재가 아닌 뭐다.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효과에 따른 플러스 리밸런싱도 해야 되는데 선물 옵션도 만기가 다가오니까 하방 압력도 커지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런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하방 압력을 어디서 받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P 500도 신고가에서 조정 주는 구간.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런 차트를 보면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올라간다 했을 때 이거는 80% 이상은 지금 추세가 하방이에요. 밀리지 않을까요?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도 보면은 뭐 한다? 이거 지금 쌍방 추세 맞고 이렇게 하방이에요. 하방이에요. 여기서 빠질까요? 오를까요? 하면은 80%는 빠진다에 베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고점에서 하방 리스크를 키우는 자리에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게 BTQ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BTQ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스닥으로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고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점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게 할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오른 종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고점 리스크가 아닌 저점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서 하방 압력을 통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지금 오히려 그냥 이런 매도 주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반등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하락을 한다도 늘 얘기했던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추세 자체가. 오히려 여기서 지금 먹어주고 1월 달에 양봉 하나 만들어줘서 돌파하면은 내년부터는 또 고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신고가 패턴의 양봉 차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다? 전체적인 양자 컴퓨터를 무서워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옵션 만기에 대한 리스크고 리밸런싱에 대한 이 개인들의 아니면 기관들의 특정 옵션 포지션 청산을 하는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